이번 시간은 기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1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노랑. 자,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자, 노랑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코드 번호 105번 노랑이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가로에 보시면 일반 전표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그러한 거래는 다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월 4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공장 직원의 야근 식사비 5만 원을 별당 식당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이렇게 거래가 주어져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뭐 몇 월 며칠 그다음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난 시간에 뭐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뭐 입력하는 그러한 뭐 시스템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분계를 못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분계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분계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공장 직원의 야근 식사비 5만 원을 우리가 별당 식당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뭐예요? 대변에는 현금이죠. 현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야근 식사비를 지급했다. 자, 우리 야근 식사비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나요? 우리 직원에 대한 야근 식사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해서 복리후생비 5만 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부터 일단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자, 이 메뉴를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편한 게 뭐다? 우리 1월부터 12월로 일단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먼저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날짜부터 써야겠죠. 자, 몇 월 며칠? 3월 4일이죠. 그러면 3월 4일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월일은 두 자릿수로 입력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수로 월일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월이니까 3월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3만 이렇게 입력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넘어가려면 엔터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앞에 0을 붙여가지고 03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이제 1로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월일은 두 자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3월 4일이다 그러면 0304 이렇게 누르면 0304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그냥 3 엔터, 그다음 4 엔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자를 썼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이 구분은 뭐다? 우리 전표, 출금 전표냐, 입금 전표냐, 또는 대체 전표냐, 요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다.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현금, 대변에 현금만 왔죠? 자, 그러면 뭐예요? 출금 전표다. 그래서 요 괄호로 지금 친절하게 출금 전표라고까지 이렇게 써줬지만 우리가 요거 없더라도 분계만 하면 대변에 현금만 왔으니까 출금 전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구분에는 출금. 자, 출금은 몇 번이에요? 단축키가? 자, 생각 안 나도 돼요. 생각 안 나도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출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이라고 누르시면 계정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계정 과목은 F2를 눌러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금 좌표를 눌렀다라는 거는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상대편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출금전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왔다. 그러면 요 계정 과목을 우리는 뭘로 쓰는 거다? 어느 변에다 쓰는 거다?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은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자,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도 있고 7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 수많은 계정 과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자, 여기 참고로 보이시죠? 참고 보이시면 제조원가, 도급원가, 보관원가, 판매관리비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조원가냐, 즉 500번대냐. 우리 제조원가는 무조건 500번대입니다. 또는 판매관리비냐, 즉 800번대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들었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우리 공장 직원에 대한 거, 딱 그러면 우리 500번대를 쓰는 거고, 또는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원이나 뭐 본사 직원, 뭐 영업직 직원이다. 그러면 800번대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제조다 그런 언급이 있으면 500번대고 뭐 별도의 언급이 없다 그러면 800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직원의 야간 식사비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500번대 즉 제조 원가 요 500번대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이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이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복리후생비는 채권 채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대한 것만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패스를 하면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적유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적유도 엔터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금액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차변에 진한 색이 왔죠. 자, 이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대변을 쓰려고 클릭을 해봐도 클릭이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는 출금전표이기 때문에 대변은 당연히 현금이다라고 얘가 이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대변에 현금인 거 아니까 차변에 금액만 입력해 라고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차변에 이제 금액이 얼마예요? 5만원. 자, 5만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엔터를 침과 동시에 대변에는 괄호로 현금이 나와 있고 이제 차변에 5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금액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하단에 이제 우리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일단 대변에 5만원 온 거는 쭉 따라가 보면 뭐다? 현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금전표를 했기 때문에 요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복리후생비 입력한 거 자, 괄호 열고 요건 뭐예요? 제조원가다. 즉 500번대 공장 직원에 대한 거다라는 표시고요. 자, 차변에 5만원 온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출금전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보시면 4월 14일이죠. 4월 14일 주식회사 헤라 공정에 외상매입금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분계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마찬가지로 대변에 현금 자, 금액 70만 원이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뭐가 와요? 외상매입금 요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헤라 공정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요 거래. 그래서 분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분계는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력을 해야겠죠. 자, 입력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자부터 자, 4월 14일이니까 0414 이렇게 치시면 바로바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치신 다음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대변에 현금만 오는 거래다. 그러면 출금전표 즉 1번을 누르면 계정 과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자, 이 계정 과목도 F1을 눌러서 자, 외상 매입금 이라고 입력을 하면 검색이 되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중요하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채무다. 채권 채무 중에 채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이제 줄 돈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채로 인식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채권점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을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처는 반드시 채권점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우리 주식회사 헤라 공정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 거래처 이 코드 요 칸에다가 F1을 눌러서 헤라 공정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이미 등록된 거래처는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됐다 그러면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거래처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요는 지금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이제 커서가 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왔으니까 우리 이 예상매입금에 대해서 금액 얼마예요? 70만 원. 자, 우리가 금액 입력할 때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70만 원 하면 70000 이런 식으로 공을 많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죠? 귀찮으실 때 자, 70만 원 쓸 때 700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숫자 키 옆에 보시면 플러스 키 보이시죠? 플러스 키. 자,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플러스 키를 누르면 0 3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험 볼 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이 세이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3개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키, 그러면 숫자 키 옆에 보시면 플러스 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만 원이면 700 그 다음에 플러스 키 딱 누르면 바로 한 번에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엔터를 치시면 마찬가지로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우리가 입력한 거죠. 이게 70만 원 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우신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출금 전표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자, 5월 22일 주식회사 정의홀딩스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분개부터 해야 된다 라고 했죠. 자, 분개할게요. 우리 일단 현금으로 회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현금이 오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 왔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한 거를 회수한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날짜를 이제 밑에 칸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자, 5월 22일이니까 0522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우리 이제 전표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현금이 차변에 현금만 온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돈이 들어온 거래이기 때문에 자, 구분은 입금 전표다. 그래서 자, 입금 전표는 몇 번이에요? 밑에 보시면 2번. 그래서 2를 누르면 입금 전표로 입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자, 마찬가지로 F1을 눌러서 외상 매출금. 자, 엔터를 치시면 자, 외상 매출금이 입력이 됐고요. 자, 이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우리 채권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거래처에 F1을 눌러서 자, 정의홀딩스. 자, 정의홀딩스 있죠. 여기. 그쵸.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용은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쓰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변에 지금 커서가 갔어요? 대변에 커서가 갔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뜻이다? 지금 우리가 입금 전표를 입력을 했으니까 차변에는 현금인 거 알아. 그러니까 대변에 금액만 써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에 금액 자, 1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1 한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이 한꺼번에 입력이 되겠죠. 자,
한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차변에 현금이 이렇게 괄호로 오고 대변에 100만 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금액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자 분계가 생성된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차변에 100만 원 온 거는 뭐다? 우리 입금전표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현금이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 따로 안 해도 현금이라는 차변에 금액이 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다? 우리가 입력한 외상 매출금이 왔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입금전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입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문제가 있죠.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26일이고 자 거래처 주식회사 상승 실업으로부터 2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중요합니다. 괄호 뭐예요? 거래처 등록해서 120번에 주식회사 상승 실업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규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요걸 또 놓치면 뭐예요? 감점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자 요거는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보는 거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분계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분계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현금 1,000만 원을 빌린 거래잖아요. 차입했다 그러면 빌린 거래니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요게 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뭐가 와요? 우리가 빌린 돈이니까 뭐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오겠지만 차입금 중에서도 단기다 장기다? 단기다. 단기 차입금이다. 왜? 2월 말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자, 2월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월. 다음 월이죠. 그래서 다음 달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발생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라고 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자, 월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자, 0626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구분이죠. 자, 이 구분은 뭐예요? 자, 차변에 현금만 왔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입금 전표. 그래서 단축키 몇 번? 2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과목이죠. F1을 눌러서 자, 단기 차입금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우리 채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줘야 될 돈.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냐? 요거를 우리가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를 F1을 눌러서 입력을 하려고 보는데 상승 실업. 자, 한번 쳐보세요. 상승 실업.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래처가 있는 거는 우리가 검색을 해서 하지만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여러분 닫기를 누르시고 편한 방법으로 할게요. 자, 거래처에다가 코드란에 00000을 눌러주시면 거래처 이름을 쓸 수가 있게 이렇게 커서가 넘어간다. 자, 이름은 뭐예요? 주식회사 상승 실업이죠. 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팝업창이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자, 주어진 대로 반드시 주어진 대로 몇 번에 120번.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120 하고 엔터를 치시고 자, 이렇게 하면 거래처 120 해서 상승 실업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20번에 상승 실업이라는 거래처를 신규 등록을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거래처에 대한 요 지금 등록 이 정보가 지금은 그냥 코드 번호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정보도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몇 번이고 대표자 성명은 뭐고 주소는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추가로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에 나온 세부 정보는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입력한다? 이 거래처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온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까지 문제에 주어진 거는 다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뭐 세부 정보가 나온 게 없으니까 코드 번호랑 이름만 해서 등록만 해주면 자, 되겠고요. 자, 적요는 엔터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대변에 이제 커서가 오겠죠? 왜냐면 우리 입금 전표니까. 그래서 대변에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 금액 얼마다? 1,000만 원. 그러면 10 플러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현금이라고 괄호가 오죠.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하단에 차변 1,000만 원은 현금이고 대변 1,000만 원은 우리가 입력한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오면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0일이고 자, 혼남식당에서 판매 거래처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식사대 30만 원을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우리가 분계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식사를 해서 식사대를 낸 건데 누구랑 식사를 했다? 판매 거래처 임원들과 식사를 했대요. 자, 요거는 어떤 개념 과목 쓰면 될까요? 우리가 거래처에 대한 뭐 식사를 하거나 또는 뭐 선물을 주거나 어쨌든 우리가 거래처에 돈을 썼다. 그러면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접대비 30만 원이 오는 거고 대변에는 뭐가 와요? 우리 카드로 썼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돈 나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 미지급금인데 자,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채권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 채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 카드사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카드라는 거래처로까지 우리가 걸어줘야 되는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차변의 접대비,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왔죠. 그러면 지금 어느 한 변에 현금만 온 그런 분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접대비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니까 현금만 온 거래는 없다. 그러면 우리 뭘로 쓴다?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날짜부터 0720.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대체 전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전표는 차변, 대변을 우리가 각각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차변부터 할까요? 차변부터. 자, 차변은 우리 몇 번 누르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계정 과목. 우리 차변에 어떤 거 왔어요? 접대비 왔죠. 자, F를 눌러서 접대비. 자, 접대비라고 누르면 또 이제 코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할 거냐, 500번대로 할 거냐, 800번대로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문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 어떤 거래처 임원들이에요? 판매 거래처 임원들이에요. 즉, 우리가 공장 거래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자, 800번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장이나 뭐 그런 얘기가 제조업이다 그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800번대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자체는 우리 채권 채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접대비 자체는 우리 그냥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는 여기는 안 쓰시면 되고요. 자, 엔터 누르면 위에서 우리가 썼던 거래처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엔터하면 자동으로 위에 게 복사가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있죠? 요 거래처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방향키 있죠? 방향키. 여러분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2번 누르면 복사 안 된 상태로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키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지금 그래서 금액을 쓰려고 보니까 지금 차변에 커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차변에 커서가 온다? 우리가 차변이라는 구분을 눌렀으니까 이렇게 차변으로 커서가 온다. 그래서 금액은 30만 원. 그래서 300 플러스. 자, 하고 엔터 치시면
대차 차익이 트네요. 대차 차익. 이렇게 빨간색으로 30만 원 뜨죠. 자, 이거는 왜 뜬다? 우리가 지금 차변만 썼으니까 지금 대변에 30만 원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뜬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대변을 써야겠죠. 자, 대변을 쓸 때는 어쨌든 차변 대변은 같은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또 날짜를 쓰면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짜, 같은 전표는 날짜는 그냥 엔터로 넘어가시면 같은 날짜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변을 쓸 차례죠. 그래서 대변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여기 밑에 나오시죠? 대변 4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대변은, 자, 계정 과목 뭐예요? F1을 눌러서 미지급금. 자, 그래서 미지급금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 미지급금이 우리의 채무죠? 채무. 아,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눌러줘야 된다. F1을 누르시고, 자, 어디에요? 국민 카드죠. 자, 우리 거래처가 지금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자, 요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 자, 우리 요거 뭐예요? 훈남식당에서 우리 식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거래처가 훈남식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훈남식당이 우리 거래처인가요? 자, 우리가 일단은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미지급금은 어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에요? 우리가 훈남식당에 대한 미지급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드를 쓰는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식당이나 뭐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사에서 우리 대신에 이 식당한테 돈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카드사한테 돈을 갚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미지급금은 어느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이다? 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이다. 그래서 자, 이런 카드로 썼을 때는 카드사가 우리 회사의 거래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카드가 우리 회사의 거래처다 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적용은 엔터에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금액을 쓰려고 보니까 금액이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차익이라고 나온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 30만 원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자, 분계가 나와 있죠. 자, 차변의 접대비. 요 괄호에 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판과입니다. 그래서 800번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다. 그래서 30만 원 온 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엔터를 눌러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체전표 하는 거 한번 배워봤어요. 대체전표는 우리가 2번 이상 써야겠죠. 그래서 차변, 대변 해서 2개 이상 이렇게 우리가 분계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뭐 차변부터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대변부터 써도 되고 차변부터 써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8월 31일 주식회사 부산상사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첫 번째로 분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 분계부터 해보면 일단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회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오게 되는 거고, 자, 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뭐예요? 차변에 말 그대로 받을 어음이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우리 또 새로운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우리 거래처죠. 우리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차변, 대변 둘 다 뭐예요? 우리 회사의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보면서 볼게요. 자,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날짜 0831 눌러주신 다음에 자, 구분. 자, 요거는 출금입니까? 입금입니까? 아니면 대체 전표입니까? 어느 한 변만 현금이 오는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차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차변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을 눌러주시고 자, 차변에 뭐가 와요? 받으러 오미 오죠. 그래서 자, F를 누르시고 받을 눌러주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를 쳐주시고 이 받으러 음은 우리 회사의 뭐예요? 채권이다. 그래서 거래처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F1을 누르시고 자, 어디에 대한 거예요? 주식회사 부산 상사. 그래서 부산 입력해 주시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되고 적용은 엔터. 그 다음에 차변 300만 원 3 플러스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변을 입력할 차례죠. 자, 같은 전표니까 월일은 엔터 해서 같은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대변이니까 자, 단축키 몇 번? 4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F1을 눌러서 계정 과목을 입력할게요. 자, 대변에 뭐였어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로 요거 뭐예요? 우리 회사의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이 없어진 대신에 차변에 받으러움이 생긴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 F를 눌러서 자, 어디에 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산 상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고 엔터 하면 자, 대변에 자동으로 차액이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받으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둘 다 우리 회사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 거래처를 반드시 둘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번 이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 거래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분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입력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분계 자체가 틀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계를 제대로 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 입력하는 거 이 차변이냐 대변이냐 요거 입력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게 채권 채무다 그러면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전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출금 전표, 그 다음에 입금 전표, 그 다음에 대체 전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연습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기본 문제 있죠. 이 기본 문제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이 해설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분계부터 입력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를 혹시나 놓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연습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